안녕하세요. 지금부터 4세대 나이스 권한관리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부분에는 나이스 담당자 분들이 해주셔야 하는 업무가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부서장이 해야 하는 역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나이스 권한 담당자가 새 학기에도 똑같은 사람이라면 지금 하는 작업은 건너뛰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이스 권한관리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학교 마스터 아이디에서 권한을 먼저 넘겨받아야 하는데요. 해당 작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을 보시면 학교 아이디로 나이스 로그인을 했습니다. 학교 아이디로 들어오면 상단에 업무 분장 설정 업무라고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면 학교 업무 분장 관리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 지정으로 들어오시고요. 사용자 성명에다가 나이스 권한 담당자, 나이스 업무를 담당하는 분의 성함을 넣고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목록에는 현재 검색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오른쪽에는 현재 담당자, 즉 기존의 나이스 업무를 담당하던 분이 떠 있을 텐데요. 만약에 동일인이라면 이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왼쪽에 있는 사용자 목록을 클릭하고 가운데 있는 지정 버튼을 누르면 현재 담당자가 지워지고 변경 후 담당자가 새롭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학교 마스터 아이디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끝났습니다. 개인 아이디로 나이스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권한관리자와 새 학년의 권한관리자가 같은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따라하시면 됩니다. 나이스로 들어가서 업무 분장 설정 업무에서 학교 업무 분장 관리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교 업무 분장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학교 업무 분장 처음부터 설정하기와 학교 업무 분장 예시 가져와서 설정하기가 있는데 맨 처음에 4세대 나이스로 변했을 때는 우리 학교 업무 분장 처음부터 설정하기를 했었어요. 해당 영상은 제 옛날 유튜브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미 우리 학교는 업무 분장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메뉴를 앞으로는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작년도에 만들어놨던 부서를 그대로 갖고 올 거기 때문에 학교 업무 분장 예시 가져와서 설정하기를 클릭할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기본적인 예시를 갖고 올 건지 아니면 우리 학교의 지난 학교 업무 분장을 갖고 올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학교 업무 분장 클릭하시고 학년도는 이전 연도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눌러볼게요. 조회를 누르고 여기를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저장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업무 분장을 올해도 그대로 갖고 올 건지 묻는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할 일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메뉴인 부서 관리 들어가 볼게요. 부서 관리는요. 조회를 눌러보면 작년도 예시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4세대 나이스에서는 나이스 권한 담당자가 모든 교사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서장, 즉 부장님들께 큰 권한을 통으로 주면 세부 권한을 부서장이 부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권한 담당자는 지금 보이는 요 두 번째 메뉴인 부서 관리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부서장 지정까지만 하면 되고 이 세 번째, 네 번째 업무 관리 부분은 부장님들이 직접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서 관리 메뉴를 다시 이어서 살펴보면 작년의 부서가 그대로 이관되어 있을 텐데요. 부서명에서 특이점을 찾아보자면 교장, 교감이 하나의 부서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은 특정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있고요. 저희 학교 예시를 보면 교무부, 연구부, 학년부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맨 밑에 보면 행정실도 있어요. 행정실 권한도
나이스 권한 담당자가 행정실장님이나 행정계장님을 부서장으로 임명하는 것까지는 해주셔야 합니다. 어떤 부서가 있는지 저희 학교 예시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교장, 교감은 모든 학교가 똑같을 거고요. 교무부, 소관 업무에는 교무부 총괄로 적어놨고요. 연구부, 연구부 총괄로 적어놨고요. 정보공시는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일부러 뺀 이유는 정보공시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확인자와 작성자를 따로 임명을 해주고 그분들께 권한을 또 별도로 다 드려야 돼요. 이거를 나이스 권한 담당자가 할 수도 없고 어떤 부서에서 어떤 정보공시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예 정보공시 업무 담당자를 부장으로 임명을 해서 정보공시 업무 담당자가 직접 작성자와 확인자에게 나이스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로 뺐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연구부에서 정보공시를 담당하는데 연구부장님이 따로 있고 정보공시 업무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부서장 임명하는 곳에 두 분을 다 넣을 예정이에요. 굳이 여기에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냥 같이 아예 해볼게요. 클릭해서 부서장 지정하기에는 클릭해서 사용자명에 올해 부장님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름을 검색해서 사용 여부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부서장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공시에는 2명을 넣어 볼게요. 연구부장님을 먼저 저는 넣을 거고요. 확인을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사용자 명에 정보공시 업무 담당자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두 사람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단위 업무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큰 틀을 줘야 하는데요. 교무부를 함께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나이스 권한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서는 교무부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권한을 줬냐면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어떤 업무를 줘야 하는지 나이스 업무를 처음 맡으시는 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걸 제 마음대로 준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주면 되냐면 위쪽에 보시면 녹색으로 메뉴 목록 내려받기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나이스의 모든 메뉴가 엑셀 파일로 이렇게 뜹니다. 열기 한번 눌러볼게요. 열기를 누르면 C열의 큰 단위 업무, 지금 제가 클릭한 부분은 단위 업무가 교무학사라고 되어 있네요. 교무학사 안에 세부 업무를 보면 교무학사 안에 경영지원, 학교정보,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어디서 나딕다 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나이스에서 교무 업무 안에 경영지원, 학교정보, 교육과정, 학적 이런 큰 내용이 엑셀 파일에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권한 담당자는 이 세부 업무만 어떤 게 필요한지 요청이 들어오면 이 세부 업무 권한만 이 단위 업무 선택 메뉴에서 클릭해서 이 큰 메뉴만 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세부 업무가 필요한지는 각 부서로 지금 보이는 이 엑셀 파일을 뿌려서 받으세요. 저는 이 J열에다가 부서명을 써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요. K열에는 사용자 이름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미리 모든 부서에 뿌려서 어떤 메뉴가 필요한지 이 엑셀 파일을 토대로 받아서 나이스에서 드렸습니다. 어떤 권한을 줘야 되는지 나이스 담당자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다행히 전년도께 그대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세부 메뉴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이 요청이 들어온 거에 대한 이 단위 업무, C열에 있는 권한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서장을 모두 임명하고 단위 업무를 확인했으면 저장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순서는 어떤 부서를 위에 보이게 할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장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이 끝났으면 세 번째 메뉴인 업무관리, 부서원 편성 메뉴를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은 아까 부서관리 메뉴에서 부서장으로 따로 지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자 명에다가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클릭해서 사용자 지정하기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을 검색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추가가 됐으면 저장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나이스 권한 담당자가 해야 하는 나이스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장, 즉 부장님들께서 해주셔야 하는 작업인데요. 나이스 권한 담당자가 아까 부서장 지정에서 부장님들을 지정했기 때문에 각 부장님들은 왼쪽에서 자신의 부서만 보일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무부장이다, 그러면 교무부만 떠 있을 거예요. 교무부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작년에 쪼개놓은 세부 업무들이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메뉴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쪽에 업무명을 잠시 같이 보면 제가 교무기획, 평가, 성적 처리, 생활기록부 다 쪼개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는 바로 이 업무명이 위쪽에 뜨는 메뉴가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설정한 업무명이 그대로 메뉴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간략하고 직관적으로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내가 맡은 업무가 성적 처리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성적 처리 하나만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교무기획 같은 경우에는 많은 권한이 필요할 거예요. 학적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고요. 교육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면 위에 메뉴가 많아진다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교무기획이라고만 적고 교무기획을 누르면 세부 업무가 여러 개 나타나도록, 예를 들어 제가 제 권한을 누르면 이 안에 세부 메뉴가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위에 메뉴는 깔끔하게, 클릭하면 밑에 모든 항목이 뜨도록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부장님들께서는 업무명을 보시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원을 사용자 명에다가 클릭해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임의로 교무기획에다가 제 이름을 넣어 볼게요. 저장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제 화면을 같이 보시는 분들은 교무실 운영과 교무실 수업이 왜 갑자기 따로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드리면 저희 학교는 교무실 운영은 실무사님께 드리는 영역이고요. 교무실 수업은 그 수업계를 맡는 실무사님이 또 따로 계셔가지고 수업계 실무사님께 드리는 권한입니다. 이런 거는 부장님들께서 알아서 업무명, 즉 위에 뜰 메뉴명을 알아서 넣어주시고 사용자 명에 실무사님이든 선생님이든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공시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정보공시도 보면 제가 임의로 정보공시 관리자, 확인자, 작성자라고 이렇게 해놓았어요. 부서장 부분에는 아까 나이스 권한관리 마스터가 사용자 명에다가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정보공시 관리자에는 정보공시 담당자를, 밑에 확인자랑 작성자는 그때그때 필요하신 분들을 여기 클릭해서 사용자 지정하기, 여기에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메뉴인 업무관리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관리 메뉴에서 조회를 눌러보면 교장교감 선생님은 기존에 이미 들어갔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등록만 해주면 될 거예요. 교장교감 선생님은 나이스 권한 담당자가 해주셔야겠네요. 나이스 권한 담당자께서는 여기 등록 버튼 눌러주셔서 등록을 먼저 하시고 상신을 또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등록을 누르면 이렇게 학년반 자료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교장교감 선생님은 학교 전체의 권한이 필요하실 거니까 그냥 전체 다 클릭하고 저장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록은 됐지만 미상신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상신은 왼쪽에 사람 모양에서 권한관리에서 교무자료 권한 승인관리 들어가면 여기 권한관리 체크해 주시고요. 담임 편성 말고 권한관리 체크해 주시고 조회를 누르면 제가 방금 전에 등록했던 내용들이 뜹니다. 전체 체크해서 승인 요청 눌러서 상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교육과정을 담당했다면 여기 교과목 탭도 클릭해가지고 상신을 따로 하셔야겠죠. 교무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부도 학년반 자료 권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등록하라고 뜨고요. 교과목도 해야 된다고 교과목이 뜨네요. 평가와 성적 처리를 담당하는 선생님은 모든 교과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교과를 여기에서 등록하고 상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냥 여기에 등록하라, 상신하라 떠 있으면 전부 다 등록하고 상신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권한이 필요하다는 뜻이니까요. 단, 등록하실 때 몇 학년 권한이 필요한지, 어떤 교과의 권한이 필요한지만 정확하게 체크해서 상신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학년 출석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2, 3학년 출석 권한까지 가질 필요는 없겠죠? 부장님들께서도 참 편해진 게 원래는 이 업무 메뉴 관리에서 세부 메뉴를 줄 수가 있어요. 즉 무슨 소리냐? 아까 전에 나이스 담당자가 이 단위 업무까지만 부서장에게 권한을 줬잖아요. 그럼 부장님들께서는 이 세부 메뉴를 부원들에게 주셔야 합니다. 근데 작년을 기준으로 줬던 권한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추가된 게 있다면 여기 완료라고 써 있는 거를 클릭해서 추가로 필요한 권한이 있다면 이렇게 열어서 해당 권한만 클릭해서 저장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제가 교무기의 권한을 새롭게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새롭게 학년도를 바꾸고 들어왔습니다. 상단에 그 많던 메뉴가 사라지고 교무기획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교무기획 메뉴가 들어왔고요. 아까 전에 정보부의 부장으로 저를 임명을 해놨기 때문에 부서장, 정보부라고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무기획 메뉴를 클릭하면 제가 받았던 교육과정과 학적, 입학 메뉴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메뉴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학교 상황에 맞게 메뉴는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업무 분장 설정 메뉴로 돌아올게요. 만약에 이 업무관리 메뉴, 요 메뉴에서 내가 부원들에게 권한을 주려고 하는데 나한테 뜨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보부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보부를 클릭해서 이 완료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큰 3개의 권한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말고 그 외의 권한이 필요하다. 우리 부원들한테 이거 외의 권한을 줘야 하는데 내 눈에 안 보여서 줄 수가 없다. 그러면 부장님들께서는 나이스 권한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십시오. 나이스 권한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면 나이스 권한 담당자는 여기 부서관리, 부서장 지정 메뉴에서 해당 큰 권한, 즉 아까 전에 C열에 있던 이 단위 업무를 부장님께 드릴 거고요. 단위 업무를 받은 후에 부장님께서는 이 세부 메뉴를 부원들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부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생각하는 나이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3세대에 있던 기능 중에 없어져서 4세대에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선생님들마다 업무 담당자는 아니지만 특정 메뉴에 대한 권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4세대에서는 부장님께서는 그 업무 권한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조회 권한만 필요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싶은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담당자는 당연히 업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게 보이겠지만 생활기록부 담당자가 아닌데 학생의 생활기록부가 보고 싶다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진로 선생님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저는 조회라는 부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부서장은 저를 임명했었고요. 여기 부서 관리 보시면 조회, 소관 업무는 각종 조회라고 만들어서 부서장에는 저를 지정하고 단위 업무에는 그때그때 요청이 들어오는 큰 업무, 아까 그 엑셀에서 CR에 있던 단위 업무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관리에 가서 부서원을 편성하는 곳에서 조회라는 부서를 클릭하면 이건 지금까지 저한테 요청을 했던 선생님들마다 조회라는 메뉴를 이 상단에 제가 별도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업무명은 지금 다 조회로 일괄적으로 같게 지정을 해주었고요. 업무 설명 보시면 제가 어떤 조회 권한을 줬는지 사람마다 달라요. 선생님들마다 요청하는 조회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어떤 선생님이 어떤 권한이 필요하다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이렇게 사용자명을 한 명씩 한 명씩 추가해서 요 조회에 대한 권한을 별도로 주었습니다. 여기 출석부 출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특정 학년만 필요하다 그러면 자료 권한은 아까 이 마지막 메뉴가 있는 업무 관리에서 바꿨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조회라는 부서에 들어오면 제가 부원들을 아직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명은 비어 있는 것 뿐이고요. 각 사용자마다, 즉 조회 권한을 요청한 선생님들마다 어떤 조회가 필요한지 여기 업무 메뉴 관리에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부서장도 여기에서 별도로 필요한 메뉴는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각각 필요한 메뉴를 클릭해서 예를 들어 학생부다 그러면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대한 것만 필요하다. 요 밑에 거는 요 마감 관리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체크를 빼주시면 되고요. 필요한 권한만 체크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이 끝났으면 이렇게 등록 버튼이 뜨는 거는 다 등록해 주시고요. 상신하라고 뜨는 거는 다 상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이스 권한관리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선생님들 화이팅 하세요. 안녕!